이곳은 사람이 많지 않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요즘 이 마을에는 뒤숭숭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腐っとるんです死体が 어제까지만 해도 잘만 돌아다니던 가축들이 하룻밤 만에 썩은 시체가 되어버린 사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쿄에 있는 탐정에게 의뢰를 맡기게 되죠. 이 탐정의 이름은 이누가미로 그냥 탐정도 아닌 오컬트 전문 탐정입니다. 이누가미는 여관 주인의 설명을 들으며 사건이 일어난다는 마을 내부 깊숙이 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생동물들도 많고 공기도 신선하고 느긋한 분위기의 시골 마을. 도저히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안 가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곳저곳을 느긋하게 둘러보던 이누가미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こんにちは。お邪魔してます。 어째서인지 꾀지지한 차림으로 밭일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 이누가미는 여관 주인에게 어째서 어린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고 저렇게 밭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지만 여관 주인은 말을 돌릴 뿐이었죠. 일단 의뢰를 해결하기 전에 시골에도 온 김에 시원하게 온천욕을 즐겨버리는 이누가미. 그때 이누가미의 등을 밀어주겠다면서 여관 주인의 아들 야타로가 온천으로 들어옵니다. お上の息子の弥太郎と申します。滞在中のお給仕を務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아까 밭일을 하던 그 아이와는 다르게 말끔한 옷과 손발. 야타로는 이누가미의 등을 밀어주면서 도쿄는 어떤 곳이냐 물어보며 은근슬쩍 도쿄로 가고 싶다는 어필을 해봅니다. 이누가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까 본 그 아이가 신경쓰여 밭일을 하던 그 아이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ああ、泥田坊のことですね。泥田坊？あだ名ですよ。毎日畑で土や肥料まみれになってるから泥田坊。 야타로는 그 아이의 별명이 도로타보라면서 태어날 때부터 체취가 심한 놈이라며 논에 사는 요괴 이름 도로타보라고 부른다고 답합니다. 도로타보는 부모님에게 버려져 친척인 여관 주인의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こういう人前に出る仕事は任せられないんですよね。興味あるね。 야타로는 이누가미에게 점수를 따서 도쿄로 상경할 만한 계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누가미는 오히려 도로타보에게 흥미가 생깁니다. 그렇게 목욕을 마치고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시중을 야타로가 아닌 도로타보로 바꿔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을 뒤에서 듣고 있는 야타로는 도로타보를 무시하며 깔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도로타보에게 졌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給仕係どうしてもって言うけやったことないです。自分で考えてどうにかせられ 여관 주인은 도로타보와 닿는 것조차도 싫은지 고개를 돌리고 옷을 전달해주는데요. 야타로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도로타보.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도로타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로타보와 비슷한 처지에 성진우라는 남자도 있었죠.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 성진우 말입니다. 143억 배의 IP. 모두에게 무시당하던 E급 헌터 성진우가 각성해 던전을 다 쓸어버리는 나 혼자만 레벨업.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번에 액션 RPG 게임으로 돌아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나 혼자만 레벨업은 웹툰은 물론 최근 애니메이션도 시즌 1위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급등상 중인데요. 이런 작품의 게임이라니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죠. 나 혼자만 레벨업 원작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초월 재현한 미친 디테일과 그래픽들. 기본적으로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가지만 세세한 부분들이나 원작 작가 추공님도 협업한 오리지널 스토리까지 들어있으니 원작을 본 분들도 안 본 분들도 새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성진우가 되어 그림자 군단도 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스킬셋과 화려한 스킬 그리고 헌터 조합으로 말 그대로 나만의 플레이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5월 8일 그랜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론칭이 되어 지금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사전 등록도 1200만 명 이상이 했으니 말 다 했죠. 저도 PV와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고 액션이나 연출 때문에 진짜 화들짝 놀라버렸는데 5월 17일에는 국가 권력급 헌터 대항전 최종전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글로벌 대회로 상금이 3천만원에다가 한국 인플루언서들도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대회 직접 시청해보시고 기깔나는 액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다시 애니로 돌아와서 이누가미의 시중을 시작하는 우리 도로타보. 이누가미의 조식을 준비해주고 이누가미는 도로타보에게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로타보는 자신과 같이 있으면 밥이 맛이 없어진다면서 여관 사람들도 다들 자기랑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누가미는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男が匂いなんか気にするなよ。おじさんとこの職場なんか男所帯だからな。くっせえぞ。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도로타브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죽은 가축은 총 6마리 전부 내장이 뜯어먹힌 상태이고 그 시체 상태는 마치 괴물이 저질러 놓은 일 같았죠. 도로타브가 이렇게 이번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이유도 여관 주인이 도로타브에게 시체 처리를 맡겼기 때문이죠. 더러운 외관부터 밭일, 밥조차 같이 먹지 않는 사람들, 도로타브를 무시하는 야타로의 시체 처리까지 도로타브가 이곳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우선 사건이 일어나는 건 항상 초승달이 뜨고 난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이누가미는 중요한 단서를 잡게 되죠. 다음 초승달이 뜨는 것은 닷새 후.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お客さん何しおるんですかいやなんせ調査の一環で泥田坊君の仕事
手伝わせてもらってるんですよ。 도로타보에게 잘해주는 이누가미, 그리고 그런 이누가미와 도로타보를 보고 야타로의 질투심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렇게 이누가미는 밭일까지 도와주는데요. 그러던 중 도로타보의 목걸이가 이누가미의 눈에 들어옵니다. その石なんだ。赤ん坊の時持っていたそうです。おそらく両親のものかと。俺は捨てられたので。 그리고 이누가미는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역시 이누가미의 예상이 적중했죠. 이 돌은 명결석이라는 돌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생겨나며 그야말로 귀중한 돌이었습니다. 절대 버리라이에게 줄 물건은 아니었죠. お前はおかみさんに預けなければならない事情があったんだろう。お前は捨てられてないよ。 어찌 보면 도로타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이누가미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면서 자신이 탐정이니 믿어만 달라고 말합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온 도로타보에게 이누가미는 말 그대로 신기한 존재였죠. 그날 밤 드디어 초승달이 뜨는 밤이 다가왔습니다. 도로타보는 초승달이 뜰 때까지 이누가미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때 야타로가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俺が東京行きたいの知っとってやりおるな。仕返しのつもりか。何様じゃ。おめえ親に捨てられてここにおるん忘れんなや。捨ててない。 이번에는 도로타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고 반박하자 야타로는 도로타보의 목걸이를 빼앗아버리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건네주신 소중한 물건, 이 목걸이를 빼앗길 순 없었죠. 바로 도로타보는 완반치 갈겨버리고 몸싸움을 하는 탓에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그 순간 トロタボーだ。 도로타보의 눈이 빨개지고 손은 흉측하게 바뀌었으며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야타로는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기 급급한데요. 도로타보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고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다시 줍습니다. 도로타보의 손이 목걸이에 닿자 도로타보는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뒤늦게 나타나는 이누가미, 도로타보는 자신이 괴물로 변한 순간을 자책하며 괴물은 자신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범인이 괴물로 변한 자신이라며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타보를 보고 이누가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尻尾 오 깜짝이야, 채널 바로 뚝딱 걸릴 뻔했네. 이누가미에게는 놀랍게도 꼬리가 달려 있었죠. 그리고 이누가미는 말을 이어갑니다. 예로부터 이 세상에는 인간 사이에 섞여 살아가는 괴물들이 존재했습니다. 보통 괴물은 인간들과 직접 마주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인간들과 교류하는 괴물들이 많아져 괴물의 피가 이어진 자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게 됐죠. そしてドロタボ、お前は血を持たぬ鬼、クーラーと人の間に生まれた汎用の子だ。 이누가미는 자신도 욕의 너구리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도로타보의 목걸이는 괴물 특유의 갈증을 막아주는 억제기라고 말하는데요. その意志がある限り、お前は人でいられる。人 목걸이를 하고 있는 이상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도로타보. 네, 가축을 죽인 것은 도로타보가 아닙니다. 괴물은 달리 있었죠. 그 시각 도로타보의 괴물알을 보고 도망을 치고 있는 야타로는 사실 과거 5살 적에 도로타보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도로타보를 용수로에 밀었다가 도로타보는 머리를 박고 즉사였는데요. 그때 도로타보는 피가 아닌 뭔가 하얀 것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쯤에 도로타보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 마냥 상처 하나 없이 돌아왔었습니다. 気のせいと違った。夢じゃなかった。 그렇게 야타로가 도망간 곳에는 진짜 괴물들이 숨어 있었죠.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개들에게 공격받는 야타로. 그때 도로타보와 이누가미가 도착합니다. 今やたろう。おお、やるね。 도로타보는 어린아이라고 믿기지 않는 전투 센스를 보여줍니다. 이 개들의 시체를 보아하니 역시 사건대로 내장에 뜯겨 있었죠. 주범인 괴물은 따로 있습니다. 사슴의 모습을 한 거대한 크기의 괴물, 이누가미가 총을 소환해 쏴 죽여보려고 하지만 재빠른 움직임으로 다 피해버리는데요. 그렇게 도로타보는 이 괴물과 1대1 맞다이를 시전합니다. 이미 인간의 신체 능력을 초월해버린 도로타보, 단번에 괴물의 목을 아작내고 퇴치에 성공해버립니다. 도로타보 덕분에 야타로를 무사히 괴물에게서 구해낼 수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이누가미는 또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本当はな、ドロタボ。俺はお前を殺せと依頼されているんだ。 네, 의뢰인인 여관 주인은 이미 도로타보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에 시체들이 생겨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비밀리에 도로타보를 죽이기 위해 이누가미를 고용했던 것인데요. 그 사실을 듣고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도로타보. 이누가미는 도로타보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本当の名前は何て言うんだ。カバネです。
그리고 이누가미는 도로타보, 아니 카바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그것은 부모를 만나고 싶냐는 질문. 그 질문에 카바네는 いいえ殺してください。分かったよ。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여관으로 돌아온 이누가미, 기절한 야타로와 죽어버린 카바네의 시체를 보여주며 의뢰 완료를 알립니다. 그리고 시체 또한 자신이 처분하겠다면서 여관을 나서게 되죠. 차에 올라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이누가미. おう、起きたか。腹減ってるだろう。 어째서인지 죽었을 터인 카바네가 살아있습니다. 이누가미는 쉬기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면서 괴물은 인간보다 상처가 낫는 게 빠르다고 말하는데요. 네, 이누가미는 카바네를 도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꼼수를 펼쳤던 것이죠. 의뢰도 완료하고 카바네도 구해내고 일석이조였습니다. ここはどこですか？ 東京。 그렇게 이누가미 탐정 사무소의 일원이 된 카바네, 괴물로 변하는 카바네는 요괴노골인 이누가미와 앞으로 어떤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郵便物に半額のチラシ入ってた。絶対これ。今日はピザ食うって誰？ 이것은 어느 괴물의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괴물사변입니다. 괴물사변은 괴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어반 다크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부모님에게 벌어진 괴물 카마네의 이야기와 탐정사무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괴물들의 사연들이 등장하는데요. 수려한 작화와 흡입력 있는 스토리, 독특한 소재들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죠. 저도 비교적 최근에 시청했는데 왜 이제서야 봤나 싶을 정도로 개꿀잼이더라고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다크 판타지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도 망간부 오네가이시마스. 진짜 게임 기깔나게 잘 뽑혔으니까요.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우리 양승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라이크 좀 부탁드립니다.